녹화 버튼 오케이. 음성 송수신기도 오케이. 네, 혼자 녹화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녹화 버튼을 안 눌렀거나 송수신기 버튼을 안 누르고 시작한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편집하려고 보니까 먹통이야. 그래서 매번 이렇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각설하고 문헌적 검토를 통한 간 정격의 위치를 듣기 전 리뷰. 지난 시간에는 간 정격을 썼을 때 어떠한 메커니즘이 발현이 되어서 위출혈이 뭐는가 그 듣기 기전을 함께 살폈고요.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간 정격으로 어떻게 위 12지장 궤양까지 치료할 수 있는가 그 의과학적인 근거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 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몸의 작용과 반작용 시스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항상성을 위해서 또한 특정 작용이 필요할 때마다 요구될 때마다 체크와 컨트롤 과정, 그 과정에 의해서 통제되고 또 발현돼요. 그것이 간 정격을 썼을 때 어떻게 위궤양, 12장 궤양까지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작용과 반작용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성의 생리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생리주기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성선축으로 이어지는 그 축이 있어요. 라인. 그 라인상에서 아주 복잡한 자극, 억제 등등의 시스템에 의해서 여성의 생리주기가 진행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상하부 하이포달라무스에서 필요에 반응하는 일련의 행동을 뇌하수체 전엽에게 오도를 내립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필요에 따라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름도 까다롭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호르몬,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라는 전구 물질로 남자 여자의 성호르몬 메커니즘이 발현이 되는데, 일단 오늘은 여성에 한해서 follicle stimulating 호르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필요한 영어 표기를 말씀드릴 때 네이티브 스피커 흉내내지 않기로 했어요. 배럴이 안 그러고 배터리 이렇게 시원하게 콩글리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를 하셔요. 먼저 여성의 표준 생리 사이클 주기는 28일 주기예요. 전반기 14일을 난폭이라고 하고요. 후반기 14일을 황책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반기 14일은 follicular stimulating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이 먼저 난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후반기 14일은 luteinizing 호르몬, 줄여서 LH,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전반기 14일은 여포 자극 호르몬이, 후반기 14일은 여기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난소의 기능을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포 자극 호르몬, 이것이 난소에 있는 여포 자극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이 되어야 전반기 14일 동안 여성 호르몬으로 대표되는 에스트로겐이 방출됩니다. 그리고 역시 후반기 14일 시작은 황체 형성 호르몬 수용체와 여기 황체 형성 호르몬이 만나야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을 방출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7단계에 걸쳐서 이 시스템이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뇌에서 필요에 따라서 난소에게 직접 생리주기를 위한 난포 호르몬, 황체 호르몬 14일 동안 네가 알아서 방출해 라고 하면 이게 엉뚱한 방출이 될 수가 있어요. 즉 너무 적게 또는 너무 과잉으로 방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컨트롤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을 확대한 거예요. Blood levels of estrogen, 콩글리시로 말하면 에스트로겐. 자, 에스트로겐이 전반기 14일 동안은 여기 그래프 잘 보세요. 점점 올라가서 14일째 되기 직전에 최고주에 달하죠. 에스트로겐 분비량이. 그리고 후반기 14일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반면에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이라는 것은 전반기 14일 동안은 미미하게 분비되다가 14일 이후에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하강 곡선을 이루죠. 이때에 소태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삼두인 친구 요결에 보면 삼두인께서 여성의 병은
잘 모르겠거든 간정격 써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세 생산을 위한 우리 몸의 메커니즘, 남녀 모두의 메커니즘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삼두인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아셨던 거죠. 여기 보세요. 족구름풍 간목경의 유주로 보세요. 족구름풍 간목경의 유주로는 노골적으로 남녀 생식기를 다 모두 얽고 순행합니다. 삼두인은 족구름풍 간목경이 관장하는 간이 이세 생산을 위한 정상적인 생리 메커니즘까지 관장한다는 걸 아셨어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 흐트러지면 불임, 난임이 되는 거예요. 간세포 성장인자는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1. 신경세포 이동을 위한 모토겐, 모토겐은 세포 운동성을 자극하는 액티비티한 시스템을 말해요. 그 모토겐 및 안내신호 역할을 간세포 성장인자가 한대요. 간에서 하는 일이에요. 족구름풍 간목경으로. 그런데 위12장 궤양치료는 바로 간세포 성장인자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용어 해설, 헤파토사이트 그라우드 팩터라는 말이 있어요. 줄여서 HGF라고 합니다. 간세포 성장인자. 그리고 용어 2, 헤파토사이트 그라우드 팩터 리셉터, 줄여서 HGF, R이 하나 더 붙어서 R. 이것은 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라는 말입니다. 여기 제가 오픈소스로 제공된 한 논문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oles of Hepatocyte Growth Factor and its Receptor MET during gastric ulcer healing in rats. 콩글리시로 해야 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가 좋아. 빠다 발음으로 하면 이걸 느글거리잖아. 구글 번역기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흰 쥐의 위궤양 치료 중 만난 간세포 성장인자와 그 수용체의 역할. 그런데 이 구글 번역기의 번역은 좀 오역입니다. 오역. 어느 부분이 오역이냐면 Have you we met before? 우리가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영어 표현으로 아주 유용한 표현이라고 하죠. 거기에 met, meet의 과거예요. 그런데 구글 번역기가 이 MET를 만난 그것으로 번역한 거야. 그래서 내가 따졌지. 야, 좀 번역 좀 친절하게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알파고가 하는 말,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번역했음. 그런데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헤파토사이트 그라우드 팩터 리셉터 수용체를 다른 말로 MET라고 하거든요. MET. 그런데 알파고는 그걸 우리 만난 적 있나요? 할 때 met 그것으로 나한테 한글로 번역해 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혀 틀린 것도 아니더라고. 어쨌든 MET는 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줄임말. 그런데 여기 보면 지혈과 조직 복구 및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세포 성장인자, 이 인용 논문은 삼두인이 간정격을 통해 위출혈과 위12장 궤양을 치료한 그 메커니즘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제가 사족을 달았는데요. 이 논문은 오픈소스로 무료로 PDF 파일로 전문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여기 주소 치고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거든 구글 번역기 돌리면 돼요. 때때로 구글 번역기가 오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각설하고 여성 호르몬 생리 주기가 난포 호르몬, 자극 호르몬, 황체 호르몬 분비 자극 호르몬 등등이 각각의 수용체와 만나야 14일 동안 에스트로겐, 14일 동안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리 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임신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 간세포 성장 인자라는 것이 지혈과 그리고 조직 복구를 담당하는데 그것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즉 MET와 MET 만나야 지혈과 그리고 상처 복구 작용이 나타나요. 만약에 간세포 성장인자가 지 혼자 멋대로 지혈 그리고 상처 복구 작용을 한다면 자 상처 복구 여러분 상처가 났는데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정교하게 못한 경우에는 흉터가 진하게 남잖아요. 흉터가
그러니까 흉터가 남은 건 뭐예요? 짜집기 한 거잖아요. 근데 짜집기 할 때 좀 거칠게 짜집기 한 거죠. 만약에 간에서 간세포 성장 인자가 지 멋대로 지시도 안 받고 컨트롤도 안 받고 지혈 또는 그 섬유 짜집기 작용을 하면 흉터도 많이 생기고 몸에 혈전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역시 이 과정에서도 주물주는 필요에 반응토록 간세포 성장 인자는 간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와 만나야 지혈 그리고 조직 복구 작용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이상 발현이 되지 않도록 조절, 컨트롤 시스템, 그것을 조물주가 우리 몸에 설계하신 겁니다. 간세포 성장 인자는 어떤 필요성이 주어질 때 자극이 주어져야 돼요. 자극이. 그것이 헤파토사이트 그라우드 팩터 리셉터, 즉 줄여서 HGFR 또는 다른 표현으로 MET, 이것과 간세포 성장 인자가 만나야 되는데 보니까 간에서 아니 위출혈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우 저거 치유혈에 주로 가야지 하는데 못 가고 안달복달 하는 거야. 왜? 매트와 맷 만나질 못했어. 만나야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족고름풍 간목경의 고름풍이라고 하는 물질 대사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된 거지. 이럴 때 우리가 바늘이나 자석으로 간정격으로 참견하는 거예요. 서희들은 약을 먹이고. 이 과정을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HGF, 이것은 MET와 만나야 지혈과 조직 복구 작용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혼자 간세포 성장 인자가 불안에 떨어 안달복달을 하는 거야. 그것은 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럴 때 우리가 삼침을 놓는 거예요. 이럴 때 음곡 곡천을 보하고 중봉 경고를 사하니까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요? 여기 간세포 성장 인자와 매트가 만나질 못해서 지혈과 조직 복구가 이루어지질 않아. 그런데 여기 삼도인이 간 정격을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 간세포 성장 인자라는 것은 지혈과 조직 복구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지혈과 조직 복구가 필요할 때는 간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와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것은 뇌수체에서 하지만 경락 시스템에서는 족고름풍 간목경의 고름풍이 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걸 삼두인은 꿰뚫어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족고름풍 간목경이 둘이 만나게 해서 컨트롤을 하는 그 행동을 못하고 있어. 즉 고름풍의 작용이 제대로 항상성 유지력에 발휘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출혈이 계속 일어나. 상처는 더 벌어져. 삼두인은 그 시스템을 아시고 예를 들자면 여기 침 한 방 꽂은 것을 간정격을 놓은 것으로 비유해 보자고요. 그래서 침을 딱 꽂으니까 둘이 만났어. 그래서 지혈 작용과 함께 조직 복구 작용이 액티비티하게 발현되는 거예요. 이게 의과학적인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에요. 삼두인은 거금 450여 년 전에 그걸 아셨던 거죠.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삼두인은 위대한 의과학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위대하신 스승 삼두인, 우리는 삼두인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삼두인의 버금가는 의학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방송 꾸준히 시청하세요. 우리 방송 공짜잖아요. 방송통신대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입학금도 없고 수업료도 없어요. 교재만 있으면 돼.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파토사이트 그라우드 팩터가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누구와? MET와 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와. 그러면 이루어지는 일련의 우리 몸의 정상적인 복구 시스템. 먼저 상처가 나면 병원체도 함께 들어오죠. 그래서 덧나기도 하잖아요. 때때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대식세포가 먼저 발동이 되고요. 화학, 케미칼 신호로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손상 부위에서 활성화된 대식세포와 비만세포에 의해 방출되는 화학적 신호는 근처의 모세혈관을 더 넓히고 그리고 더 커지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비만세포,
살찌게 하는 세포, 그 세포 말고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돛대세포, 깃대세포. 그 마스트 세포라는 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반세포 또는 비만세포예요. 그것이 대식세포에 반응해서 거기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과립을 터뜨려요. 그러면 혈관이 확장이 돼요. 왜 확장돼요? 혈액 응고인자를 상처 부위로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체액, 항균성 단백질 및 응고 요소가 혈액에서 부위로 이동한다. 그리고 피가 엉기는 작용이 시작된다. 모세혈관을 비만세포가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딸려 들어온 병원체는 신속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응고인자는 섬유 짜집기 인자들은 빨리 상처 부위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많이 필요한 만큼. 세 번째, 그 혈액 응고작용에서 다양한 종류의 세포에서 방출되는 케모카인은 혈액에서 손상 부위로 더 많은 식세포를 끌어들입니다. 이 중에는 사이토카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번째, 호중구와 대식세포는 식균 작용과 파손된 세포를 치료하고 조직은 치유,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이 일련의 시스템이 헤파토사이트 그로우트 팩터와 헤파토사이트 그로우트 팩터 리셉터, 즉 MET가 만나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이 만나지 않으니까 위출혈이 계속되고 상처는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삼두유는 아셨죠? 고름풍, 족고름풍 간목경에 고름풍을 증폭시키면 둘이 만나게 해주는구나. 만나게 해주니까 이러한 치유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족고름풍 간목경, 고름풍 말씀드렸죠? 선풍기 틀면 부는, 부채질할 때 부는 그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물질대사, 신진대사, 그 외에도 여러 우리 몸 항상성을 위해서 족고름풍 간목경은 간이라는 장기와 함께 전신에 액티비티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것을 질풍노도와 같다 해서 고름풍이라 명명하신 거예요. 이 그림으로 다시 확인사살. 여기 위궤양으로 상처가 났어요. 이 궤양으로. 그런데 간정격을 적용하자 HGF와 HGFR이 만났어요. 그래서 엉기고 그리고 그물망이 이제 엉키기 시작했어요. 엉키기 시작했어. 그물망이. 이게 그 그림이에요. 둘이 만나게 해주니까 위출혈뿐만이 아니라 그 위궤양까지도 짜집기 하는 작용. 물론 엉키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실타래가 실이 얽혔다. 그러면 이거 풀어내느냐고 또 고생하잖아. 그러나 그것을 역설적으로 직주의 개념으로 엉킨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직주의 개념, 짜집기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간정격을 적용하자 엉기고, 즉 지혈작용과 네트워크 포메이션, 네트워크라는 말이 그물이 포메이션, 형성되었다. 즉 그물망이 엉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물망이. 그래서 상처를 메꾸는 거예요. 이게 간정격을 쓸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이에요. 간정격의 치료 메커니즘 정리해드리면 엉기고, 즉 지혈, 엉키는 짜집기에 간목경의 경기인 고름풍의 분해하고 합성하는 물질 대사를 증폭, 즉 원상복구 시켜주어 소화성 궤양을 치료한다. 간정격을 놓으면 이 작용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간정격을 놓으면 엉기고 지혈, 짜집기로서의 엉키는 그 간목경의 경기인 고름풍에 분해하고 합성하는 물질 대사를 증폭시켜주면 그렇게 해서 소화성 궤양이 치료되더라. 삼도인의 관찰. 이 그림으로 확실하게 설명되지요? 더 이상 설명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구혈고와 같이 꿀꺽 소리를 내지 않고 순혈을 토출하는 것이나 곧 엉키지 않는 위출혈이다. 얘는 엉기고 엉킨다는 개념이 포함됐다. 지혈과 짜집기 작용. 간정격을 놓으니 그 엉키고 엉기는 작용이 증폭되었다. 그래서 위 12장 궤양까지도 간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삼도인은 각각의 정승격을 쓸 때 이렇게 우리 몸에 의과학적인 메커니즘이 발동이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삼도인께서는 당시의 언어로는 최상의 표현으로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신 거예요. 엉키고
엉기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출혈이 멎지 않는다. 조직 복구가 안 된다. 고로 간전격을 써서 엉기고 엉키게 해. 그러면 항상성 유지 메커니즘이 발동이 되어서 출혈을 멎게 하고 지혈작용을 한다. 교통사고, 타박상 등의 과다 출혈일 때는 간전격을 쓰면서 소장전격을 같이 적용해주면 손실된 혈액까지 보충해주는 요법이 되겠죠. 이건 소장경 기초 틀잡기 해드릴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헌적 검토를 통한 간전격의 위치를 듣기 전 지혈과 조직복구 작용, 의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해 드렸고요. 이번엔 아주 중요한 거, 역시 혈중문에 나오는 것, 어혈, 견증, 비위생적 혈액이 응체 불행하여 된 병으로 하에 재증이 있다 해서 두 가지 견증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상부축혈, 하나는 하부축혈. 그것은 고방요약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죠. 즉 토핵승기탕증의 어혈, 그리고 계지복용환증의 어혈, 혈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혈, 구혈과 같이 꿀꺽 소리를 내지 않고, 즉 엉키지 않는 위출혈이다. 얘는 오히려 혈전 형성을 통해서 상처를 복구하고 지혈하는 그 메커니즘이었는데, 여기는 그 반대의 개념이에요. 혈전을 녹이는 시스템, 그것을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태백대원을 보하고 곡지를 사할 때 우리 몸에 어떻게 혈전이 녹는 메커니즘이 발현되는가, 그 의과학적인 근거는 이어지는 시간에 계속됩니다.